자, 47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 질문하신 분. 맞죠, 이거? 이거 맞죠? 계속 핸드폰하고 이런 게 좀 뭔가 느낌이 좀 쎄해요? 엄마 데릴 거예요, 진짜. 자, 두 수의 대소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상황. 문제 보시면 밑이 둘 다 2분의 1이라는 건 확인이 되죠? 2분의 1이네요. 여기도 2분의 1이네요. 그럼 생각합니다. 지수에 있는 값끼리만 비교하면 되겠구나. 첫 번째. 밑이 2분의 1이야. 밑이 0하고 1 사이야. 그럼 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요. 지수가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끼리 비교할 겁니다. 지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지수는요. 3x가 있고요. 2x 제곱이 있네요. 이 둘의 대소를 비교해서 지수가 크면 더 작은 거야. 됐죠? 그럼 우리가 보기로 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아무거나 다 보는 게 아니라 0하고 1 사이만 볼 거래. 그러면 자, 첫 번째 3x입니다. x에 0 넣으면 누구, 1 넣으면 누구, 0.5 넣으면 누구, 0.3 넣으면 누구 다 알잖아. 두 번째 2차네요. 2x제곱 0 넣으면 누구,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다 알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y는 3x, y는 2x제곱을 좌표평면 하나에 다 동시에 그려볼게. 자, y는 3x 그래프 그립니다. 우리가 참고로 보고 싶은 x는 0에서 1까지만 보면 돼요. 그럼 x가 0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만 딱 잘라서 볼게. 자, y는 3x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죠.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3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직선으로 이렇게 1 넣으면 3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뿅 그렸음. 두 번째 2x제곱입니다. 꼭지점이 0,0이죠. 아래로 볼록이고요. 그럼 0,0 꼭지점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1 넣으면 몇 나와요? 얘는 2 나오는 게 확인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0,0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인데 0하고 1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결론 x에 0부터 1까지 넣었을 때 3x 그래프는 여기 있고요. 2x제곱 그래프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직선 3x가 더 크죠? 그럼 뭐야? 지수는 3x가 더 큰 거지? 그럼 지수가 클수록 값이 작아진다며? 그럼 결론 누가 더 큰 거다? 오른쪽이 더 큰 거다. 해서 답입니다. 끝. 됐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저 멀리 뒤로 가봅니다. 봅시다. 문제 잘 읽어주셔야 돼. 이런 문장형 나왔을 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 잘 못 읽으면 그래. 근데 천천히 읽어. 어떤 치료제를 인체에 투여한 직후의 혈중 농도는 2.56입니다. 그냥 숫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혈중 농도는 매 시간 25%씩 줄어듭니다. 매 시간마다 25%씩 줄어들고 있어. 됐죠?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25% 줄어드는 거야. 남은 건 75% 남은 거야. 그거에 또 75%가 남는 거야. 납득이 돼요? 25% 그러니까 4분의 1씩 줄어드니까 4분의 3만 남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그럼 다시요. 처음 투여한 직후 농도는 2.56인데 매 시간마다 4분의 3만 남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0.81 이하가 되는 것은 언제니? 라고 했거든. 그럼 봐. 처음 맞자마자 직후는 2.56이고요. 여기서 1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얼만큼? 4분의 3만 내 몸에 남아있는 거죠. 납득이 돼?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1시간 후에 남아있던 이 농도에 또 얼만큼? 4분의 3만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t 시간이 지나면 2.56에 4분의 3의 t제곱만큼 내 몸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 남아있는 양이요. 0.8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네요. 끝. 됐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25%씩 줄어들어서 남아있는 건 75%만 남는 거야. 나는 남아있는 농도를 재고 있는 사람입니다. 됐을까요? 하나 드려요. 자, 그럼 결론.
다음 부등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2.56을 나눠주면 4분의 3의 t제곱은 2.56분의 0.81이 될 거요. 다시 256분의 81이 될 거고요.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256은요. 4의 몇 제곱? 256은 2의 몇 제곱? 8제곱. 그럼 4의 몇 제곱? 4제곱. 31은 3의 몇 제곱? 4제곱. 그럼 얘는 4분의 3의 몇 제곱? 4제곱. 됐죠? 그럼 다시요. 4분의 3의 t제곱이 4분의 3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여기서 무슨 오해를 하냐면 이런 거 한다고. 그럼 t는 4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런다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요? 밑이 4분의 3이잖아. 밑이 1보다 작잖아. 0하고 1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럼 왼쪽이 더 작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작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됐어요? 감소하니까 지수가 커야 이 값이 작아져. 됐어? 이 값이 왼쪽보다 작잖아.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면 누가 더 커? t가 더 커야 돼. 그래서 결론. t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몇 시간? 4시간 후. 됐어요? 4시간 후부터는 작아지네요. 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표현. 이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과제에 대한 피드백 끝입니다. 진짜 단가요? 지수 연습하고요. 로그 연습하고요. 지수 함수에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까지 봤습니다. 이게 사실 지수 쪽만 연습한다고 해서 연습이 잘 안 될 거야. 문제들이 되게 제한될 거거든. 그래서 이거 이제 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방정식, 부등식까지 같이 연계해서 계속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용 로그도 잠깐 배웠지만 로그만 계속 연습해야지 잘 안 될 거야. 뒤에 있는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쪽으로 넘겨서도 계속 연습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로그를 원활하게 연산하고 계산할 수 있고 그 뜻과 해석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서 느끼셔야 되고 반복해서 꼭 빨리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로그 함수인데 일단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무리함수 배웠던 거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무리함수. 처음에 내가 무리함수 배울 때 x에다 0 넣으면 누구, 1 넣으면 누구, 2 넣으면 누구 해서 점 찍고서 문제를 풀었냐? 아니야. 내가 처음에 무리함수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 2차 함수의 역함수다. 이거 먼저 얘기해드려.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은 포물선으로 그려져. 대신에 2차 함수의 역함수니까 좀 누워있는 포물선이 될 거야.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숫자도 넣어서 점도 찍어보고 그 다음 x에 누구 넣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역함수 말할 때 정의역과 치역을 제한시켜서 말했구나. 정의역과 치역을 제한하니까 1대1 대응이 되고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역함수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무리함수구나 라고 얘기를 했거든. 여기 있는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로그 함수식을 딱 던져주고서 야 이거 함수 이렇게 생겼어. 숫자 넣어봐. 어렵지 않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지수함수 먼저 얘기할 거야. 자, 지수함수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지수함수식 쓸게요. y는 2의 x제곱. 됐죠? 밑이 2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니까 증가할 거예요. 하나 더. y는 2의 x제곱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차표 표면에 여러분들 바로 그려야 돼요. 점근선이 x축이고요. 증가하는 함수죠. 0,1 지납니다. 이렇게 뿅. 점근선 y가 0일 때 여기 점근선으로 갖고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한 다음 여러 가지들을 또 더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 정의역 x에 어떤 애가 오니 x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누구니? 라고 하면 x는 모든 실수 다 옵니다. 그 다음 이때 치역 나오는 y 값들은 누가 나오니? 라고 하면 누가 봐도 y는 0보다 큰 애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얘는 점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요? y가 0이요. x축을요. 그리고 하나 더 0,1을 지납니다. 해서 지수함수 기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 얘를 갖고서 로그 함수 얘기할 거야. 별거 없어. 일단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정의역과 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 1대1 대응입니다.
맞나요? x랑 y가 한 쌍씩만 짝을 짓고 있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1대1 대응인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y는 x 직선을 딱 긋죠. 이렇게요. y는 x를 긋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 접었다 피면 돼요.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음? 네? 이게 누군데? 로그 함수입니다. 왜요? 자, 식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역함수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럼 역함수 식은 어떻게 세워요? x, y 바꿔서 쓰면 되죠. 그래서 역함수 식은요. x는 2의 y제곱 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수를 말할 때 항상 y는 누구 꼴로 써요? 약속이에요. y는 누구 꼴로 쓰는 게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는 x는 2의 y제곱 되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y는 꼴로 바꾸고 싶은 거야. y는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이 y는 밑이 몇일 때? 2일 때 x가 되는 거듭제곱수. 이게 로그 표현이잖아. 그래서 y는 누구야? 로그 2의 x입니다. 그럼 너 뭐 그린 거야 지금? 로그 2의 x. 밑이 2인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 x는 누가 옵니까? 라는 말에 우리 x와 바꿔서 말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럼 이 지수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겠네. x는 누가 와요? 0보다 큰 애들만 올 거고요. 이때 나오는 치역은요. 지수함수의 정의역을 말하면 되죠. y값 누가 와? y는 모든 실수가 다 옵니다. 하나 더. 이때 점근선 누구예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 원래 y는 0이었죠? 뭐로 바뀌어요? x는 0으로 바꾸면 됩니다. 뭐 한 거야? x와 그냥 바꿔 쓴 거야. 마지막 지나는 점 있었잖아. 누군데? 1,0을 지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놨죠? y는 x에다가 접었다 피는 순간 요 선은 요로 갑니다. 그쵸? 접으면 얘가 1로 포개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점근선이 얘로 바뀝니다. 하나 더. 원래 0,1 지났어? 누구 지나? 1,0 지납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밑이 2인 지수함수 증가였죠? 밑이 2인 로그함수도 증가합니다. 됐을까요? 끝. 로그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성질과 특징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점근선 체크만 좀 더 해놓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점근선 이렇게 바뀌죠. x가 0일 때로. 그럼 이거 보자마자 이거 다 말해야 되네요. 맞아, 말해야 됩니다. 그럼 지수함수 그리고 바꿀까?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밑이 2, 1보다 크다고? 그럼 원래 지수함수도 1보다 큰 애 역함수였네? 얘도 증가합니다. 빨간색이야. 증가합니다. 하나 더. 점근선 누군데요? x가 0일 때. 정역 x 누군데요? 0보다 큰 애들. 이거 어떻게 알아? 진수 조건. 됐죠? 진수 x는 어떤 애? 0보다 큰 애가 와야 되죠? 맞아? 그럼 0보다 오른쪽, y축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쭉 그려지는 상황 증가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 점근선으로 갖는다는 거 정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밑이 3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밑이 3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조금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 그리면 y는 3x제곱이었겠죠? 됐죠? 그럼 이거 뭐해? y는 x에 대칭 이동할게. 크게 그림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빨간 선처럼 y축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y는 2분의 1의 x제곱,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면 얘는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면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0,1을 지나고요. 점근선 y는 0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 시은아 안 돼. 봐야 돼. 지금 잘 때 아니에요. 큰일 났어. y는 x 직선을 딱 그려주시면 대칭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뀐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로 바뀐다. 됐죠?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게요. 접었다 피겠습니다. 접었다 필 겁니다. 이때 보시면 자, 이 선은요. 접는 순간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럼 요 가까워졌으니까 여기도 가까워지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 접었다 피시면 얘가 이쪽으로 날라오겠죠. 그럼 요렇게 가까워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라고 하면
y축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그래서 마찬가지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줄래요? 라고 하면 점근선 x는 0이고요.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x는 어떤 애들? 0보다 큰 애들만 오겠죠. 이유는요. 친수 조건. 그게 그래프에서도 파란색 선으로 보입니다. y축 오른쪽만 그림이 그려져요. 물론 여기까지 그림을 그린다면 이걸로 끝내진 않아요. 우린 뭐해? x축에도 대칭 이동하고 y축에도 대칭 이동하고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도 하고 거기에 원점 대칭도 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다 뭐 하시면 돼? 그래프 그린 다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자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그 함수입니다.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때 당연히 a에는 누가 오면 안 돼요? 1이 오면 안 되고요. 0보다 큰 수만 와야 됩니다. 밑조건. 됐죠? 이거는 지수 때도 동일하죠. 그리고 이게 로그의 밑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이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가 될 거고요. 이때 함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쫄지 마세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y축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그림 그리시면 돼요. 두 번째, x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그래프죠. y축 오른쪽에서 y축 타면서 내려오는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려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돼. 왜 y축 오른쪽입니까? 라고 하면 친수조건.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요. 친수조건. x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럼 왼쪽은 안 그립니까? 대칭 이동하면 그릴 수 있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62페이지에서 처음 시작부터 다시 지수함수의 역함수로서 우리는 로그 함수를 유도합니다. 그럼 로그 함수 봤을 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개념 밑으로 가보시면 지수함수 그리고 그 역함수 그려서 로그 함수 그래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값들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지수 때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다시 보시면 돼요. 63페이지로 가시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 나와 있죠.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고1 때 했던 도형의 이동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내용이 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있는 대표 문제들 하나씩 풀어보면서 또 다시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문제 줬죠? 역함수 구하래요. 역함수 구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정의역부터 얘기해 봅시다. 정의역. x 어떤 애가 와요? x 어떤 애 와? 실수 전체 오죠? x에 못 오는 거 없잖아. 다 오잖아. 이때 치역입니다. y값 어떤 애들 와요? 0보다 큰 애만 오죠? 치수함수니까요. 맞아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는요. y는 3의 x역 그래프를 그리고요. 얘를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볼까? 야호!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점근선이 있었네요. 점근선 누구? y는 0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준 지수함수 그래프. 됐죠? 두 번째, 우리는 이거에 뭘 구해? 역함수 구할 거죠. 그럼 역함수 구합니다. 뭐 하면 돼? x, y 바꾸면 되죠? 그래서 x는 3의 y-2제곱. 그럼 이때 y-2는요. 밑이 몇일 때? 3일 때 뭐가 되는? x가 되는 거듭제곱수. 그럼 정리합니다. y는 누구예요? 로그 3의 x 더하기 2가 되겠네. 됐죠? 끝. 됐을까요? 그럼 계속 갑니다.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라고 하면 얘 그래프요? 좌표표면에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립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얘는요.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밑이 3이네요. 그럼 증가하겠죠? x 누가 와요? 0보다 큰 애들 와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원래 치역이 y는 0보다 큰 애였거든요. 역함수니까 x로 바꿔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y축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그래프 그릴 거야. 그리고 나서 뭐해? 이 그래프를 플러스 2 붙였네요. 얘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위로 두 칸 그냥 올린 거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끝.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친구 점근선 뭡니까? x는 0으로 바뀌겠네요.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여러분들 xy 뒤집어서 바꿔주시고 그래프 그려주시고 필요하면 정의형 얘기하고 치형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어때요? 동준이 왜? 자, 이거 볼게요. y는 로그 2의 8x입니다. 야, 그냥 바로 역함수 구할게. 바로 구하자. 역함수 그냥 바로 구할래. 아이 몰라 귀찮아. x는 로그 2의 8y. 됐죠? xy 바꿨습니다. 끝. 그 다음 뭐 해줘? y는 꼴로 써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2의 x제곱이 8i야. 됐음? 2의 x제곱이 8y입니다. 밑집고 나갔다 들어오시면 되겠죠? 지수로 바꿔서 해석합니다. 2의 x제곱이 8y야. 그럼 양변에 8을 나누면 y는 쓸 수 있겠죠? 2의 x제곱에서 나눕니다. 8을 나눌 거예요. 2의 세제곱을요. 그럼 결론 y는 2의 몇 제곱? x-3제곱. 끝. 됐네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구하라고? 이건 뭐 일도 아니죠 사실. 그 다음 역함수 구했으면 얘는 원래 어떤 그래프였는데 그래서 x축, y축을 어떻게 이동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분히 잘 관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 문제 2번입니다. 66페이지. 바로 갑니다.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로그 2의 x하고 y는 x 그래프 두 개 딱 그려놨고요. a1하고 a2 길이, a5에서 a6까지의 길이 제곱 더한 값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문제 잘 보셔야 돼요. y는 x가 x,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a2죠. a4고요. a6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x좌표와 y좌표가 같습니다. 라는 걸 일단 알고 가셔야 돼. 하나 더. 여러분들은 여기서 a1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a1이죠. 다음 로그 함수 x축과 만나는 교점이죠. 맞아요.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맞아요. 다시 x축과 만나죠.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럼 다음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y가 0일 때 x에 누구 넣으면 될까? 로그 2의 x가 0이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되는데? 1. 됐죠? 얘 1이네요. 그럼 A2는요? 1,1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A3는요? X좌표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Y좌표 몇이야? 1인 거 맞죠? 그럼 다시요. 다음 로그 2의 X가 뭐가 되고 싶어? 1이 되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1 나와? 괜찮아요? 너무 빨라요 혹시? 혹시 빨라 시은아? 여기 써 있잖아요.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지나는 점이잖아. 다음 빨라? 2네요. 그럼 A4는 2,2였겠습니다. 그럼 다시 A5로 갑니다. A5의 X좌표는 내가 몰라요. 하지만 Y좌표 알죠? 누구 넣으면 2 나오는지 찾아야 되겠네. 누구 넣으면 2 나옵니까? 4네요. 그럼 A6의 Y좌표도 4겠습니다. 이거 로그 연산 안 되면 이제부터 막 절기 시작한다. 절어요. 막 절 거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A1에서 A2까지 요 길이 몇이야? 1이죠. A5에서 A6까지 요 길이 몇이야? 2네요. 그럼 결론 1제곱, 2제곱 더한 값 몇입니까? 5네요. 끝. 답입니다. 딱히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거 절기 시작할 거야. 로그 표현 잘 보시고 로그 2의 x가 1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2 넣으면 돼. 로그 2의 x가 2 나오고 싶어. x에 누구 넣으면 돼? 4 넣으면 돼. 됐죠? 이 해석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연습하셔야 돼요. 별거 없어요. 어색할 거야 계속. 자, 갑니다.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고요. 정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천천히 갑니다. 얘를 보면서 이거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붙어있는 거 좀 지워줘. 그럼 y는 로그 3의 x라고 말하면 되잖아. 됐지? 근데
우리 지금 x 대신에 x 빼기 1이 왔어. 그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한 거야. 그 다음 뒤에다 플러스 1을 붙였죠.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한 거야. 괜찮아? 그러면 자 로그 3의 x입니다. 밑이 3, 1보다 크죠? 그래프 그리면 x는 진수네요. 0보다 어떤 애? 큰 애들만 오는 상황이었어. 그럼 y축 오른쪽에 그려질 거고 밑이 3이니까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됐죠? 점근선 누구였고요? x는 0이었고요.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죠. 위로 1만큼 옮긴 거죠. 됐나요? 끝.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럼 바뀐 게 뭐예요? 점근선 x가 1로 바뀌었네요 정도겠지. 정의역 x는요 1보다 큰 수요로 바뀐 거겠지. 그럼 그게 어디서 보인다? 진수 조건에서 보여. x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x는 누구? 1보다 큰 애가 와야 되네. 그럼 걔네들만 그릴 수 있는 거 맞네. 그래서 지금처럼 말해주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요 x값이죠? x는 1보다 큰 애들. 이때 나오는 점근선은요 x가 1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안 끝났어 아직. 이게 답이긴 해. 근데 봐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짓을 할 수 있다. 너 지금 여기서 로그로 이렇게 그래프식을 줬잖아. y는 로그 3의 x 빼기 1 더하기 1 썼잖아. 이때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봐봐. 여기 1 보이지? 1. 1 보이죠? 1. 우리가 1을 이렇게 쓸게. 로그 3의 3이라고 쓸게. 1 맞잖아. 그치? 그럼 요 앞에 로그 3의 x 빼기 1을 더하기로 써져 있는 거야. 요렇게. 그렇지 않니? 그럼 봐.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곱해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y는 로그 3의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너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거 x축, y축 평행이동한 거 잘 보여?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다시 이렇게 쓰면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바로 보이냐? 안 보여. 특히 누가 안 보이냐면 y축 평행이동한 결과가 잘 안 보여. 지금처럼 따로 쓰면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왔네? x축으로 1만큼. 더하기 1 붙었네? y축으로 1만큼이요. 이게 바로 말한다? 근데 이렇게 쓰면 더하기 뭐가 없으니까 이동 안 했는데요? 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누구 조심해야 되냐면 x 앞에 있는 이 실수배를 조심하셔야 돼. 직관적으로 다시 얘기 드리면 이렇게 돼요. y는 로그 3의 3x 돼 있잖아. x 앞에 3이 곱해져 있지. 우리 얘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라고 뜯어서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x에다가 1을 더한 값이야. 맞아?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더하기 누가 안 붙었는데? 평행이동 안 했나 보네요. 아닙니다. 평행이동 한 거야. 얼만큼? 1만큼. 이거 정리해서 쓰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돼. 됐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x 앞에 마이너스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간혹 있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밑이 3입니다. 그럼 다 쓸게.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 됐죠? x 누가 와? 0보다 큰 애들 와. 밑이 3이니까 증가해. 우리 아까 봤던 그 그래프야. 맞아.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게.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 자, 지금 뭐 한 거야?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지.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죠. 누구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이야. 그러면 봐, 다시. 로그 3의 x 그래프 그려주세요 하면 x는 0보다 큰 애들이 와야 되고 밑이 3, 1보다 크니까 이렇게 y축 오른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었는데? 그럼 생각해봐. x에 양수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진수 조건 벗어나. 맞아요? 진수가 마이너스 x야.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돼. 마이너스 10을 넣어야 돼. 음수를 넣어야 돼. 그래야 로그 3의 진수가 양수인 상황이라고. 맞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원래 있던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y축의 대칭이동해서
그리면 되는 거야. 결과 똑같이 나오니까. 됐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봐야 됩니다. 자, x 앞에 보고 마이너스 x0까지 맞췄어. 근데 문제는 뒤에 플러스 2가 붙었죠?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했던 거 똑같아. x 대신 누구 대입하면 될까? x 빼기 2를 대입해서 전개하면 같은 거 맞지? 맞아? 다시 x 대신 누구 넣은 거야? x 빼기 2를 대입한 거지. 그 말은 얘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하겠다? 2만큼 이동하겠다. 맞나요? 그 다음 뒤에 빼기를 붙었습니다.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겠다. 그럼 내가 이 그래프 그린 다음 얘를 뭐 해줘?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리면 되네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그린 다음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려가서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끝. 그럼 이거 어떻게 빨리빨리 확인합니까? 라고 하면 별거 없어. 진수 조건 0보다 어때? 커야 되지? 마이너스 x 더하기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x는 누구? 2보다 작은 애 와야 되겠지?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2보다 작은 애 2일 때 잘라서 왼쪽 그리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밑이 뭔데? 3이야? 그러면 올라가게 그리는 거야. 됐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감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던 그래프의 대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지금처럼 보시고 연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로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y는 로그 5의 x 그래프를요. x축에 대칭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했더니 저거랑 똑같아요 라는 표현. 그쵸? 자, 그러면 x축의 대칭 이동부터 합시다.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보호 바꿔요? y 보호 바꿉니다. 그럼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x. 자,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다 곱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 됐잖아. 그리고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y 대신 y 빼기 n, x 대신 x 빼기 m 대입하면 되겠죠? 넘길게요.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게 누군데? 얘랑 같대요. 그럼 m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있고요. n에는 5가 있으니까 둘이 더한 값 3이겠습니다. 끝.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서 도형의 이동 파트는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미 했던 내용들 그거 계속 나올 거야. 그냥 쓰시면 돼. 똑같이.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갑니다. 대표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로그 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로그 3의 11, 두 번째 로그 9의 85가 있죠. 대소를 비교하고 싶은데 두 로그 값이 주어져 있음. 알고 밑이 서로 다르다. 그럼 밑을 같게 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왜요?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 빠르게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9는요 3의 제곱. 그럼 로그 3의 제곱에 85. 그럼 이 밑에 있는 거듭제곱수 2는요 분모로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로그 3의 85. 하나 더. 앞에 있는 실수의 2분의 1은 진수의 거듭제곱 자리로 바꿀 수 있죠.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85의 2분의 1제곱 루트 85. 끝. 로그 성질이 자연스럽게 쭉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는 건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이 둘이었어요. 로그 3의 11하고요. 로그 3의 루트 85야. 됐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의도는 이겁니다. 너 밑이 3으로 동일한데 진수가 다르잖아.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말해줘. 그 의도는 y는 로그 3의 x,
밑이 3인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 얘가 어떤 개형인지 찾은 다음에 11 넣었을 때랑 루트 85 넣었을 때 도대체 누가 더 큰데? 라고 판단해달라는 의도인 거야. 별거 없습니다. 밑이 3이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다음 로그 함수는요. 증가하는 함수. 진수 자리 x는요. 0보다 커야 되겠네요. y축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있죠? 자, 11이랑 루트 85. 누가 더 커요? 11과 루트 85 중에 더 큰 수 누구? 11. 이유는요? 제곱하면 85. 제곱하면 121. 제곱하면 더 크잖아. 그럼 원래도 크겠지 뭐. 그래서 루트 85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11은 뒤에 있겠죠. x에 넣을까? 그럼 당연히 루트 85는 값보다 11는 값이 더 크니까요. 앞에가 더 큽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편하죠? 얘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의도야. 그래프를 가지고서 얘기해봐. 마찬가지 오른쪽 갑니다. 로그로 써져 있는데 앞에는 로그 밑이 2분의 1이고요. 뒤에는 밑이 8분의 1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로그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은요. 2분의 1의 세제곱. 됐죠? 그럼 마찬가지 다시 밑에 있는 거듭제곱수 3은요. 분모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30 할 수 있죠. 하나 더 실수의 3분의 1은요. 진수의 거듭제곱 자리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 2분의 1에 30의 3분의 1제곱. 됐죠? 뭐 세제곱근 30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다시요. 왼쪽에는 누가 있냐? 로그 2분의 1에 3이 있네요. 오른쪽은 로그 2분의 1에 30의 3분의 1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 의도는 다시 이거야.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 얘기해줘. 이게 의도야.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하나 더 진수. x는 어떤 애? 0보다 큰 애야. y축 왼쪽은 안 그려집니다. 오른쪽에서 그려지는 감소하는 이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됐죠? 정근선 y축. 안 돼! 됐을까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너는 그럼 3이 더 큰지 30의 3분의 1제곱이 더 큰지 대소관계가 필요합니다. 누가 더 큽니까? 왼쪽 오른쪽? 3과 30의 3분의 1제곱이죠. 밑이 같으니까. 오른쪽이 더 커요. 왜? 얘 세제곱하면 몇이야? 30이야. 얘 세제곱하면 몇이야? 27이야. 맞아요? 납득이 돼? 그러면 3이 더 작은 애니까 3이 왼쪽에 있겠네. 오른쪽에 30의 3분의 1제곱이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은요. 3는 값이 더 크고요. 30의 3분의 1승을 넣은 게 더 작겠네요. 그럼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겠다. 됐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를 보셨을 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겠구나.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겠구나. 그래서 이 개형을 빠르게 그리고 문제에서 적용하는 것들. 지수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대신 로그 성질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조심하시고 연습해서 꼭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대표 문제로 갑니다.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아유, 까짓 거 뭐 별거 있나. 딱 보면 되지 뭘. 자, 보면서 바로 얘기해 볼게요. 진수 조건입니다. x 더하기 5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 정의되죠. 그래서 x 더하기 5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큰 범위를 우리가 그릴 거야. 하나 더. 밑이 없네. 밑이 10이면 우리 생략해도 되는 거죠. 상용 로그구나. 그럼 밑이 10이니까 당연히 1보다 큰 수겠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5보다 어느 쪽에서 큰 쪽, 오른쪽에서 그냥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면 되겠다. 올라가자. 이렇게 됐죠? 끝.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지 뭘. 그리고 나서 너는요. 마이너스 4, 뭐 이런 데 마이너스 4가 있다고 봅시다. 플러스 5, 이런 데 5가 있다고 봅시다. 너는 마이너스 4는 값부터 5는 값까지 딱 여기만 잘라서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말하면 되는 거야. 어이, 되게 쉽네. 그럼 뭐, x에다 5 넣으면 최대값이겠네. 제일 높네요. x에 5 넣어볼게요. 뭐가 되죠? 로그 10이 되는 거고. 됐죠? 몇이에요? 1이네요. 밑이 10이니까. 그럼 최소값은요? x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되는 거죠? 로그 1이네요. 몇입니까? 0이네요. 그래서 최대값 1, 최소값 0이 되겠습니다. 끝. 어려웠어요, 방금? 어때요? 아, 괜찮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그러네. 그치, 괜찮았지, 이번 건. 솔직히 괜찮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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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솔직히 괜찮았지, 이번 거. 그치? 가봐, 괜찮다니까. 아유, 그럼 또 다시 볼까? 자, 두 번째 문제 봤더니 로그 2분의 1에 밑이 2분의 1이네? 그럼 감소하는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진수 자리에 좀 애매해. 복잡해.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밑이 지금 2분의 1인 상황이니까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다?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 진수에 오는 값이 커질수록 이때 함수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다는 거고, 진수에 오는 값이 작을수록 이 함수의 값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누구 봐? 진수 보지 뭐, 진수. 됐죠? 진수야! 네. 안 왔어요? 네. 힘들게 할 거야, 진짜? 자, 진수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 진수죠? x이 오는 범위는 1부터 3까지만 오기로 했는데요. 그럼 자, 진수를 봅니다. 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꼭지점에 x좌표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x에다 누구 넣으면 2분의 7 넣었을 때를 기점으로 좌우 대칭이야. 근데 내가 보고 싶은 x는요. 1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x에 1 넣었을 때 값부터 3 넣었을 때 값까지 얘네들이 쭈루룩 나오겠구나. 그럼 다시 봅니다. 우린 이 함수에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필요해? 그럼 진수에 누가 올 때? 가장 큰 애가 올 때. 그럼 여기 x에 누구 넣는 게 가장 큰 진수값 나와요? 3 넣었을 때. 그래서 우리 x에 3 넣은 값이 최소값이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요. x에 3 넣은 값 말하면 되겠죠? 로그 2분의 1에 자, x에 3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9 7, 3은 21 빼기 임사 됐네요. 그럼 몇입니까? 13 빼면 몇이야? 8이에요? 8이구나. 로그 2분의 1에 8이었습니다. 몇입니까? 마이너스 3이요. 어이, 왜 그래? 됐죠? 두 번째, 그럼 최대값은요? 이 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지? 값이 가장 높을 때 언제 찾죠? 진수가 가장 작을 때 찾으면 되겠구나. 진수는요? 위로 볼록이었는데 그럼 x 1부터 3까지 넣었을 때 가장 작은 애 누구? 1 넣었을 때 가장 작네. 그거 넣으면 나오는 값이 최대값이겠구나.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그 2분의 1에 자, 1 넣으면 몇 나올까요? 2 되겠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됐죠?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1, 최소값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수값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수값의 최대 최소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저 함수식에다 넣고서 얘기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답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괜찮죠? 안 빨랐지 솔직히 이번 거. 좀 화났어? 빨랐어 이번 건? 괜찮았지 솔직히. 좀 애매했어? 괜찮죠? 고마워요. 네. 됐죠? 자 갑니다. 다시 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 거야 라고 한 다음에 다시 문제 딱 줬어요. 자 다음 함수에 최대값 최소값 구해줘 했거든. 함수식을 좀 봐봐.
이것은 빠밤빰 빠밤빰. 뭐가 보여요? 같은 게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너는 식을 봐야죠. 봤더니 로그 3의 x가 반복되네. 그럼 뭐 해줘? 치환합시다. 아, 계속 하는 거잖아. 로그 3의 x 똑같은 거 반복돼? 치환해야지. 지금부터 로그 3의 x를 우리는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얘기가 있었죠. 치환을 했어. 그럼 치환했으면 그 문자에 범위가 나와야 돼. 범위나 얘기해야 됩니다. 왜? x에는 9분의 1부터 9까지밖에 못 넣거든. 그럼 t에 올 수 있는 값이 막 100이 나올까? 1000이 나올까? 안 나올 거야. 왜? x에 나올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t에 나오는 값도 정해질 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하면 이대로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지 뭐. 여기를 t축, 그 다음 여기를 x축. 하나 더.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밑이 3이니까 1보다 크죠? 증가합니다. 진수 x는요 0보다 큰 애만 와야 되니까 y축 오른쪽만 그리면 되네. 여기선 t축이겠죠? 오른쪽 그냥 뾰로로로로 그리면 되겠지 뭐. 그리고 너 x에 누구 넣는다고 했어? 9분의 1부터 누구까지? 9까지 넣어서 나오는 값들이 다 t라면서 그럼 t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는 x에 누구 넣은 값? 9분의 1 넣은 값. 됐죠? x에다 9분의 1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3의 9분의 1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 로그 3의 9분의 1이죠? 3분의 1의 제곱이죠? 참고로 3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제곱이죠? 맞나요? 그럼 결론 얘 몇이야?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가 t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일 거야. 그럼 가장 큰 값은 9 넣었을 때겠구나. 그럼 9는 값 보겠습니다. 로그 3의 9 몇이에요? 바로 가자. 2 괜찮죠? 2네요. 그러면 x가 9분의 1하고 9 사이가 오면 이때 t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밖에 못 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t라는 문자로 정리해서 다시 주어진 함수식을 써볼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인데 t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올 수밖에 없어요. 라는 표현이지. 자, 바꿔놨습니다. 이제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죠. 이 t에다 누구 넣어야 나오는 y값 그거 최대최소 누군데? 라는 표현이잖아. 그러면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블록 2차 함수 뿅. 꼭지점의 t좌표 누구? 2. 네가 보고 싶은 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넣었을 때까지 딱 여기만 보고 싶은 상황. 됐죠? 그럼 최대값 누구 넣었을 때? t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래서 최대값은요? t자리에 마이너스 2 넣어주세요. 4 플러스 8 플러스 4네요. 몇이냐? 16이죠. 최소는요. t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죠? 플러스 2 넣으면 되겠죠? 4 빼기 8 플러스 4. 0이네요. 그래서 최대값 16, 최소값 0입니다. 끝.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던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로그로 나왔다? 이 정도 차이인 거지 뭘. 됐죠? 그래서 차분하게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2페이지 쪽 넘어가서요. 로그 방정식 그리고 로그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마찬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수 때랑 비슷하게 또 해주시면 돼. 방정식이야? 등호 성립해야 돼? 누구 넣으면 같아지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별거 없어. 밑이 같아요? 진수가 같습니다. 끝. 진수가 같아요? 밑이 같습니다. 끝. 같은 거 반복된다고요? 치환합시다. 끝. 똑같아. 하는 얘기가 너무 똑같아. 대신에 주의해야 되는 것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로그 쪽에선. 지수와는 다르게 로그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있는 문제, 대표 문제 1번을 보면서 얘기해 드릴까 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자마자 드는 생각. 어머, 밑이 3이네. 여기도 밑이 3이네. 그럼 더했네. 그럼 진수끼리 더 곱해야지. 바로 계산 때려야지. 룰루라라 끝.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할 줄 안다고 해서 일단 달겨든단 말이야. 계산부터 때려야지 한단 말이야. 안 돼. 네가 틀리는 문제는 얘를 안 봐서 그런 거야. 뭐? 밑조건, 진수조건. 다시 로그 3의 x 더하기 6이라는 이 로그 값이랑
로그 3의 x 빼기 2란 이 로그 값 둘이 더한 거잖아. 그럼 두 값을 더하려면 두 값이 다 뭐 해야 돼? 존재해야지. 정의돼야지. 그러면 누구부터 확인해야 되냐? 진수 조건부터 봐야 돼. 여기 진수 조건부터 봐야 돼. 선생님 그냥 계산해버리면 안 돼요? 안 돼. 계산하다가 얘가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딱 보자마자 로그로 표현되어 있네? 그런데 이 로그는 분명히 등호 성립하려면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부터 본다? 밑조건, 진수 조건을 먼저 무조건 본다. 그리고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항상. 네가 틀리는 문제는 밑조건, 진수 조건을 안 봐서 틀릴 거야. 그래서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요. 앞에 있는 로그 값, 진수는요. x 플러스 6이죠? 이거 진수 0보다 커야 정의되는 거잖아. 그럼 x는 어떤 애가 와야 돼? 마이너스 6보다 큰 애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 로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수 조건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당연히 x는 어떤 애? 2보다 커야 됩니다. 앞에 있는 로그, 뒤에 있는 로그 모두 다 정의되려면 x는 마이너스 6보다도 크면서 2보다도 커야 되잖아. 그럼 결론 x는 누가 와야 돼? 2보다 큰 애들이 올 때만 두 값이 다 정의되는 거야. 됐음? 납득이 돼? 그럼 정의가 돼야, 존재해야 이거 성질 이용해서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고 답도 낼 거 아님. 그래서 우리는 x가 2보다 큰 수일 때만 얘를 다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자, x가 2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둘 다 정의되니까요. 밑이 3으로 똑같네요. 진수끼리 뭐해서? 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곱한 거 바로 쓸게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2. 그게 누구랑 같다? 2와 같다. 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별거 없어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지. 3의 몇 제곱? 2제곱이 얘랑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3의 2제곱이 얘랑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지수로 바꾼 다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귀찮은 친구들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2라는 수가 있었죠. 왼쪽 봤더니 밑이 3인 로그로 표현됐거든. 그럼 오른쪽에 있는 2도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할게. 로그 3의 9. 그럼 밑이 똑같네? 진수끼리 같은 거야. 얘가 누군데? 9인 거야. 같은 표현이잖아. 됐죠? 그러면 자 9를 넘길게요.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더하기 4x 빼기 21은 0이죠. 그러면 인수분해 됩니다. x 더하기 7, x 마이너스 3은 0일 거고요. 그럼 x에 오는 값 누구? 3 또는 마이너스 7인데 다시 x가 언제? 2보다 클 때만 보기로 했죠? 그럼 x는 누구라고? 3이라고만 말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왜 마이너스 7이 오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밑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오답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전문용어로 무경근이라는 표현을 써. 근이랑 관계가 없는데 연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근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밑조건을 쓰시고 거기에 맞게 혹은 진수조건, 밑조건 쓰시고 그 범위에 맞는 답만 얘기를 해주셔야만 올바른 답이 나와요. 꼭 주의해 주시고 이 과정을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로 갑니다. 자, 이번엔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 어머,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서로 같다고 했네. 왼쪽 봤더니 밑이 시은아 몇이니? 왼쪽 로그 밑 몇이에요? 이건 약간 반항인데? 밑 몇이에요? 왼쪽 로그? 다시요. 밑 몇이에요? 4입니다. 여기는 밑이 몇이야? 2입니다. 그럼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죠? 4는 2의 제곱이니까요. 근데 나 밑 바꿀 수 있는데 안 돼, 안 돼. 그거부터 하지 마. 뭐부터 하라고? 진수 조건. 어차피 밑은 정해져 있으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정의된단 말이야. 그거 먼저 쓰라고. 왼쪽에 있는 로그. 진수는 4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거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큰 수가 오거나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애가 와야 해. 그래야 이 값이 정의돼.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로그 진수 보시면 2x 플러스 3이죠? 이거 0보다 커야 돼.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애가 와야 돼.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이때 여러분들이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자, 얘를요 1층, 얘는요 2층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다 1, 2층을 그리세요. 1층 그려볼게요. 2분의 1보다 큰 애들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 1층 밑에다 그리는 거야. 낮게. 그 다음 2층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겠죠. 얘보다 큰 애들이 2층. 됐죠? 그래서 1, 2층 그리시고 나서 뭐 찾는 거야? 1층, 2층 모두 있는 수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x엔 어떤 애가 와야 되냐라는 질문에 우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x는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수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큰 수가 올 때만 두 로그 값이 정의되고 존재합니다. 난 이 범위에 있는 등호 만족하는 x값을 찾을 거야. 됐죠? 꼴랑 진수 조건 봤는데 여기서 막 10분씩 걸리고 5분씩 걸린다고? 안 돼. 연습 안 하는 거야. 빨리 하셔야 돼. 어차피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고. 거기에 수직선 그려서 같은 범위 찾는 거니까. 교집합 찾는 거죠. 빨리 하셔야 돼요. 기계처럼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리고 나서 나 이 범위만 봐야지.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왼쪽부터 갑니다. 4가 있죠. 4는요. 2의 제곱. 됐죠? 그럼 밑에 있는 지수는요. 앞에 분모로 날아가죠. 2분의 1. 이게 다시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죠. 2분의 1제곱.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2의 4x제곱 마이너스 1의 2분의 1제곱이 로그 2의 2x 플러스 3이랑 같은 상황. 됐을까요? 여기까지 첫 번째. 그래서 밑변환 이용하시고 여러분들 성질 이용하셔서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기했으면 그 다음 뭐합니까? 밑이 2, 밑이 2 똑같잖아. 그럼 진수끼리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그럼 같은 거겠네. 그럼 진수끼리 같다고 놓을 거예요. 4x제곱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됐죠? 뭐에 양변을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1은요. 4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없어지고 넘어갑시다. 12x는 마이너스 10. x는요. 마이너스 5분의 아닌데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네요. 됐죠? 마이너스 6분의 5? 이 범위 안에 있습니까? 얘 마이너스 1.5고 얘 0.5잖아. 있겠네요. 됐죠? 그래도 얘가 답입니다. 그 답은 하나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고 정리하시면 돼. 괜찮을까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대표 문제.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라고 해서 지금 뭐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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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뭐가요? 반복되는 것들이. 맞아? 그럼 뭐 해줘? 치환합니다. 누가 반복되죠? 로그 5의 x가요. 로그 5의 x가요. 로그 5의 x가요. 로그 5의 x가요. 하나 더. 아까 했던 이야기를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밑은요. 5네요. 진수는요. 얘는 누구? x. 얘 누구? x. 얘는 누구? x제곱. 맞아? 다시. 얘는 밑 x. 진수 x. 여기도 진수 x. 여기는 x제곱. 그럼 진수 조건. x 0보다 커야 돼. x 0보다 커야 돼. x제곱이 0보다 커야 돼. 맞아? x제곱이 0보다 커야 돼? 이 말 무슨 뜻일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맞아? 0이 아닌 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그럼 0보다 크면서 0이 아닌 것들만 x에 와야 돼. 그래서 결론 x는 누구다? 0보다 큰 애가 와야 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x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로그 5의 x가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네. 뭐라고 합니까?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쓰면 이렇게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4t는 3 마이너스 2t. 기가 막혔죠? 맞아요? 3 마이너스 2t. 왜요? x 0보다 큰데 제곱이잖아. 그럼 앞으로 뿅 날아가면 되잖아. 그럼 2t 되는 거 아니요?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겠어? 자, 문제. 치환했습니다.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말하셔야죠. 자, t에는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실수 전체가 올 수 있습니다. 왜요? x에 아무나 다 넣어도 되잖아. 맞아? 아니죠. x 0보다 큰 애 넣어야 되죠. 맞아? 그럼 로그 함수 다시 그려볼게.
아, 로그 함수가 뭐였어? 여기 t축, 여기 x축. 밑이 5입니다. 1보다 크죠? 증가합니다. 대신 x는 0보다 큰 애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요? 그럼 이때 나오는 y 값들, t 값들 쭉 볼게. 음수도 오고 양수도 오고 다 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결론. t는 누구? 실수 전체. 됐나요? 그래서 지수 때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지수 함수에서 치환하면 0보다 커 이런 범위가 나왔다고. 근데 로그에서는 오히려 이건 없지. 실수 전체 다 나올 수 있음. 대신에 뭘 중요하다? 밑조건, 진수 조건을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자, 갑니다. 그러면 다음이 같아져야 되는구나. 정리합시다. 넘어갈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인 거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구나. 그럼 t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3 또는 마이너스 1이 올 수 있겠네요. 자, t가 누구였습니까? 로그 5의 x였죠? 그거 3 나올 때. 또는 로그 5의 x. 얘가 누구? 마이너스 1 나올 때. 됐죠? x값 말해야 됩니다. 자, x 누구예요? 5의 세제곱. x 누굽니까? 5의 마이너스 1제곱. 됐나요? 뭐 하면 된다고?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그러면 돼. 5의 세제곱이 x. 5의 마이너스 1제곱이 x. 됐죠? 그래서 x값 2개, 125와 5분의 1 구할 수 있었습니다. 끝. 괜찮아요? 자, 2번입니다. 빠밤. 방정식입니다. 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왜요? 앞에 로그 밑이 4야. 뒤에는 밑이 x요. 그럼 아무것도 건들지 마, 일단. 그냥 건들지 마. 냅둬. 그냥 냅둬. 그 다음에 뭐부터 봐? 밑조건, 진수조건부터 보자고. 자, 밑조건, 진수조건부터 보자고. 진수 x가 있네요. 그럼 진수 x는 0보다 당연히 어때? 커야지. 됐죠? 두 번째, 뭐 밑에 x가 있네요. 그럼 밑조건 x 0보다 커야죠. 근데 누가 오면 안 돼? 1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결론, x는 누가 와? 0보다 크지만 1이 오면 안 됩니다. 괜찮죠? 됐습니까? 0보다 크지만 1이 오면 안 되는 x값이 와요. 그래야만 앞에 있는 로그와 뒤에 있는 로그가 모두 다 정의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 이용해서 연산하고 정리하고 풀 수 있어요. 됐지요?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하면 천천히 보세요. 보이는 것부터 보세요. 자, 갑니다. 로그 4의 x 빼기 로그 x의 16 4의 제곱. 됐죠? 4의 제곱? 진수에 있는 2 요거 앞으로 날아가서 실수배도 되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얘는 잠깐만 밑이 4 진수 x. 얘는 밑이 x 진수 4. 밑진수가 서로 바뀌어 있는 형태네. 그래서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생각해야 되겠죠. 밑진수 바뀌면 뭐가 된다? 역수된다. 그러면 다시 로그 4의 x 빼기 로그 4의 x분의 2는 1이다. 됐을까요? 밑변환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보여? 반복되는 게 보이네요. 누구요? 로그 4의 x요. t로 치환합시다. 그럼 t 빼기 t분의 2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지요?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하면 되나요? 네. 선생님, 근데 분모에 t가 왔으니까 t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분의 2면 이거 존재하는 숫자 아니잖아요. t에 0이 올 수 있을까? t에 0이 올 수 있을까? t가 0이 되려면 x에 몇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1 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이미 알잖아. 그럼 당연히 이 값도 존재하는 값이잖아. 그럼 양변에 t를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양변에 t를 곱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0. 깔끔하네요.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럼 t에 오는 값은요? 2 또는 마이너스 1이 오겠죠? 그럼 t가 누구였다? 로그 4의 x. 그게 2일 때 또는 로그 4의 x. 걔가 마이너스 1일 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x값 말하면 되겠습니다. x 누구예요? 4의 제곱.
x 누구예요? 4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16 또는 4분의 1이 답이겠습니다. 솔직히 할만하다 지금. 그치? 이해했다. 네. 방정식 풀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 뭐야 이게? x의 로그 2의 x제곱은 64x와 같음? 자, 못 풀어요. 못 풀어. 이거 못 풀어, 못 풀어. 이거 못 풀어. 못 푸는 문제야. 못 푸는 문제야, 이거. 왜 못 풀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야. 왜? 봐봐. 내가 x에다 2 넣어봐야지. 그럼 여기다 2 넣는다? 여기도 2 넣는다? 여기도 2 넣지. x에 3 넣어봐야지. 3 넣고 3 넣고 3 넣겠지. 4 넣어봐야지. 4 넣고 4 넣고 4 넣겠지. 왜 못 푸냐면 봐. 밑에 변수가 있어. 근데 지수에도 변수가 있어. 그럼 변수의 변수 제곱이란 말이야. 못 풀어. 이거 사람 생각 못해. 근데 너네한테 풀라고 줬잖아. 푸는 법이 딱 하나 있거든.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야. 자, 다시요. 변수의 변수 제곱이면 못 풉니다. 다시 말해볼게. x의 x제곱 있잖아. 못 풀어. x값이 변하면 밑도 변하고 지수도 변하거든. 그럼 못 풀어 사실. 이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 생각할 수가 없어. 대신에 얘를 연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로그야. 로그입니다. 자, 왜 로그가 이 연산을 도와줍니까? 라고 하면 잘 봐봐. 로그 누구의 몇 제곱이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는 얘를 앞으로 뺄 수 있거든. 맞아? 그래서 세모하고 로그 네모를 곱한 값이야. 다시 말하면 변수끼리의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 변수의 변수 제곱이 아니라 두 변수의 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 뭐 하면? 로그에 써져 있으면. 근데 얘 로그에 안 써져 있잖아. 맞아요? 로그로 안 써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예전에 한번 이 표현 얘기해 준 적 있을 거예요. 양변에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합니다. 이 문장을 들은 적 있을 거야. 양변에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밑이 2인 로그가 써져 있죠. 그리고 이 둘이 같은 값이지. 둘이 같은 거니까 어차피 밑이 3인 지수 자리에다가 얘를 뿅 올려놓을게. 마찬가지 밑이 3인 지수에다가 얘를 뿅 올려놓을게. 어차피 둘이 같은 거니까 얘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 맞잖아. 아, 같은 거니까 지수 자리에 똑같이 올려도 같아야지. 밑이 같으니까. 받아들일까? 아니면요. 이번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왼쪽에다가 5를 곱할게. 오른쪽에도 5를 곱할게. 같아야죠? 같은 거니까. 왼쪽에다가 100을 나눌게. 오른쪽 100을 나눌게. 같아야 되겠죠? 같은 원리로 이 두 수를 밑이 2인 로그에 진수로 옮길게. 밑이 2인 로그에 진수 자리에 이 두 개를 뿅뿅 갖다 놓을게. 마찬가지 뿅뿅 갖다 놓을게. 그래도 뭔데? 같겠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했다.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왜? 어차피 같으니까 밑이 2인 로그 진수 자리에 놔도 밑이 같네? 진수끼리 같은 거야. 끝.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우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x가 어디로 가? 앞에 실수배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특히 이과 가시는 분들, 나중에 미적분 2 선택하시는 분들, 변수의 변수 제곱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64x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가야 돼. 64 곱하기 x네요. 64 곱하기 x네요. 얘는요. 로그 2의 64 더하기 로그 2의 x랑 같습니다.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곱하니까요. 맞아? 그럼 로그 2의 64 6입니다.
그럼 다시요. 로그 2의 x 똑같은 거 두 번 곱했네. 이거의 제곱은 로그 2의 x에다가 6을 더한 값인가 봐. 자, 정리하고 나면 보이죠? 치환하겠습니다. 누구를요? 로그 2의 x를요.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t제곱 넘어가서 마이너스 t 빼기 6이 0이니까요.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t에 오는 값 누구? 3. 또는 t에 오는 값 누구? 마이너스 2. t가 누구였는데요? 로그 2의 x요. t가 누구였다고? 로그 2의 x요. 그럼 로그 2의 x가 3 나왔대? x에 누가 오면 돼? 2의 세제곱. 로그 2의 x가 마3이야? x에 누가 오면 돼? 2의 마이너스 2제곱 오면 되겠네. 그래서 x에 올 수 있는 값은 지금처럼 9 또는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8 또는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교재 딱 보세요. 어머, 답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닐 수 있어요. 왜? 네가 틀리는 문제는 딱 이것 때문에 틀릴 거거든. 내가 빼먹은 게 뭐야? 밑조건, 진수조건 안 봤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문제 풀어. 선생님 답 맞았는데요? 맞아. 이런 건 맞겠지. 근데 네가 틀리는 건 이 조건 안 봐서 틀릴 거야.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였어야 돼? 원래 보자마자 어머 여기 진수에 x가 있네. 진수 조건 x 두고 0보다 크네. 됐죠? 그래서 나오는 x값 보면서 말해줘. 0보다 크네 맞니? 맞네. 그럼 둘 다 답이구나. 까지 원래 하셔야 된다고 항상. 그래서 바쁘다고 연산부터 하지 마세요. 위조건 진수조건 해결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요. 요 문제는요. 별표를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문제였다? 변수의 변수제곱 문제. 1번이죠. 변수의 변수제곱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 꼭 잘 체크해 주시고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비슷하게 나왔을 때 지금처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적분 2 선택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여러분들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나중에 이거 막 미분하고 막 난리 피거든. 그래서 그거 하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좀 쉽다. 얘는 좀 쉽다. 보였죠? 보셨죠? x 있네요. 진수에 있네. x 0보다 커야 되네.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좀 보세요. 얘는 3의 로그 x제곱. 3의 로그 x제곱. 근데 얘는 x의 로그 3제곱. 이잖아. 얘 바꿀 수 있죠. 얘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이 밑이랑 3의 위치를 쏙 바꾸면 되죠. 3의 로그 x. 맞나요? 그래서 뭐야? 3의 로그 x제곱이 반복되네? t라고 치환할래. 됐음? 그럼 식은요? t제곱 마이너스 8t 빼기 9는 0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럼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1은 0인 상황. t는 누구? 9 또는 마이너스 1인 상황. 급하게 가지 마세요. 천천히 가. 그럼 t가 9 또는 마이너스 1 나온대요. 그럼 3의 로그 x제곱이 9가 나오고 싶어. 맞니? 9가 나오고 싶어. 그럼 9는 3의 제곱이잖아. 다시 말해서 로그 x가 2가 오면 되겠네. 밑이 안 써있네요. 10이죠? 그럼 x는 누굽니까? 10의 제곱 100이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다시. 이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얘는요. 3의 몇 제곱이지? 맞아? 3의 변수죠.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잖아. 밑이 3이고 지수에 변수가 있어.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뭔데? 지수함수지. 맞아요?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잖아. 맞아? 그럼 로그는 치환했을 때 실수 전체가 다 나옵니다. 범위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에 밑조건, 진수조건 잘 체크하세요. 이거였어. 근데 지수함수 때는 뭐였니? 치환하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무조건 나와야 돼. 맞아? 그럼 3의 몇 제곱입니다. 지수함수입니다. 밑이 3이에요. 그럼 치환된 t는 0보다 항상 어떠네?
큰 애가 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를 오겠어 안 오겠어? 그럼 얘 볼 필요 있습니까? 없네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 100만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로가 지금 짬뽕된 형태의 문제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봤던 요 문제, 대표 문제 3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수 표현도 있고요. 변수의 변수 제곱도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라고 여기 있는 문제들 밑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충분히 잘 있으니까 꼭 해결해 보셔야 돼요. 해봐야 돼. 알았죠? 여기 대표 문제 3번 쪽 요 라인 중요합니다.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대표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오, 이거 우리 풀어봤던 문제예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자,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두근은요, x값입니다. 여기 x에 알파 넣으면 0 나온다는 거야. 여기 x에다 베타 넣으면 0 나온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근데 우리 이 두근 곱한 게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두근 찾아야 되겠다. 방정식 풀어야 되겠다. 방정식 풀어야지 보는 순간 뭐가 보여? 반복되는 게 보이죠? 로그 3의 x요. 그럼 뭐 해줘요? 치환합니다. 로그 3의 x를 뭐라고?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t제곱 빼기 4t 빼기 8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인수분해 됩니까? 개똥이네요. 안 되네요. 됐죠? 그럼 뭐야? 망했네. 어떻게 t값 못 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요. 요 x에 알파 넣으면 0 나올 거야. 베타 넣으면 0 나올 거야. 근이니까. 맞아? 맞아? 그럼 다시 내가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 만들었는데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t값도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죠. 왜? x에 누구 넣으면? 알파 넣으면 x에 알파 넣으면 0 나온다며. 그럼 t 대신에 로그 3에 알파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t값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로그 3의 알파 아니면 로그 3의 베타 이거 t자리에다 대입하면 로그 3의 알파 제곱 여기다 알파 하는 거잖아. 빼기 4 로그 3의 알파 빼기 4 로그 3 여기다 알파 하는 거잖아. 당연히 0 나와야지.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결론 나는 t로 치환한 다음 이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근이 누구?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 알파 베타 아니다잉. 그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 두근 알고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이죠. 로그 3의 알파하고 로그 3의 베타를 더하면 몇 나왔어야 돼? 4 나왔어야죠. 로그 3의 알파하고 로그 3의 베타를 곱하면 몇 나왔어야 돼? 마이너스 8 나왔어야죠. 그럼 우리 여기 두근의 합에서 말할 수 있겠다.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했네요.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론 알파 베타 몇입니까? 3의 4제곱 81이겠구나 라고 해서 둘이 곱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알파 베타 곱한값을 물어봤습니다. 더한값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봅니다. 이유는요? 모르니까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